백번씩기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도 그걸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가수 미나 씨랑 필립 씨의 누나이자 가수 미나 씨의 그 시누이신 그 수진님이라고 계세요. 세미커플 유튜브에서 이제 저랑 같이 치료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다른 것들이 어떤 특별한 게 있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것들 외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잘 실천하셨거든요. 면역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네. 결심하기 전에 네. 이런 것들, 약물도 다 써보시고 이렇게 스스로의 경험도 있으신지 아니면 뭐 네. 환자분들만 사례를 보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이어트 약물은 처음부터 쓰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다이어트 약물을 먹을 만한 건강 상태도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비만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면역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살이 찐 사람들은 살이 빼는 거고, 베스트 바디로 가기 위한 과정인데, 면역 다이어트는 마른 사람들은 오히려 체중을 증가시키는 거고,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은 근육량을 늘리는 거고, 체지방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지방을 줄이는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베스트 상태를 만드는 게 이제 다 면역 다이어트거든요. 저는 그 전에 다이어트 약물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건강 상태였어요. 왜냐면 전공인 레슨트나 이런 거 인터넷 레슨트 할 때 특히 좀 몸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공황장애, 불안장애랑 우울증 같은 것들이 워낙 심했었고, 그게 이제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났어요. 피부도 이유 모를 진짜 굉장히 무서운 사진들이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조직 검사하고 이랬는데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아요. 어디가 아픈지 모를 정도로 항상 전신이 아팠고,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면역 다이어트의 시초였다고 할 수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낫는 거예요. 진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얼마나 신경을 써주셨겠어요. 근데도 도저히 낫지가 않고 이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뭔가 내 정신과 내 몸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것들이 이제 면역 다이어트의 시초가 됐던 것들이었거든요. 원래 기본적으로 영양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의사가 되기 전에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원래 영양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겠다. 생활의 전반을 다 바꿨어요. 아예. 그래서 식단부터 뭐 수면, 생활습관,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을 다 바꾸고 나서야 그때부터 좀 건강을 되찾기 시작한 거죠. 그럼 먹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거네요, 면역 다이어트는? 그렇죠. 면역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사실 다이어트의 가장 큰 포션이 사실 식단이죠. 그리고 다이어트를 떠나서도 우리가 건강의 사실 기본은 먹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좋은 거를 뭐 좋은 주사, 좋은 약 뭐 이런 걸 한다고 해도 안 좋은 음식 먹고 그죠? 하면은 건강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가 사실은 건강의 가장 베이스죠. 이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효과는 몸과 마음의 컨디션의 향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살도 빠지기도 하고, 혹은 뭐 더 이제 몸이 예뻐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좋아졌다. 예를 들면 무기력한 것들이 굉장히 심하셨던 분들,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불안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좋아지고 예민하고 이런 것들도 좀 덜해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런 면역 다이어트를 제안할 때부터 가장 좀 포커스를 뒀던 것 중에 하나가 지속성이었거든요. 새해나 어떤 시기를 딱 정해두고 때는 내가 관리를 한다, 혹은 뭐 이 시기만 좀 지나면은 내가 관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 어떤 다이어트 방법들은 그거를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제가 제안하는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평생 동안 지속하는데도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것. 저희도 굉장히 바쁜 시기에 이런 것들을 실천을 했고 식단이나 뭐 이런 것들,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실천을 했고 그것이 제가 최대한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요리를 해라 막 이렇게 말씀드리지 절대 않아요. 왜냐 언제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뭐 바쁘고 이러는데 언제 막 그런 요리를 다 만들고 있고 이렇게 하겠어요. 배송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충분히 굉장히 손쉽고 빠르게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췄고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하루에 뭐 몇 시간씩 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거를 어떻게 평생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썼어요. 제가 뭐 100번 씻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지금 당장 오늘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뭐 식사 전에 어떤 것들을 드셔라 라고 하는 것들도요. 뭐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그리고 뭐 엄청난 요리 시간이 필요한 것도 전혀 아니고요. 지속 가능한 평생 유지 가능한 건강을 유지 가능한 그런 비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00번 씹기 말씀하셨는데 네. 방법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실용적으로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방법이 네. 이제 몇 굉장히 가지들이 있어요. 네, 많이 그중에 100번 씹기가 가장 좋나요? 100번 씹기를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또 100번 씹기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도 그걸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가수 미나 씨랑 필립 씨의 누나이자 가수 미나 씨의 그 시누이신 그 수진님이라고 계세요. 세미커플 유튜브에서 이제 저랑 같이 치료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다른 것들이 어떤 특별한 게 있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것들 외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100번 씻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셨거든요. 수진도 예전에 영상을 보면 굉장히 빨리 사람이 끝나요. 안 되지. 진짜 빼버렸는데? 그러니까 포만감과 관련된 호르몬, 그러니까 내가 배부르다라고 느끼는 호르몬들은요, 적어도 우리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한 15분 이상 지나고 나서부터 좀 분비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허겁지겁 먹게 되면은 이미 내가 배부름을 느끼기 전에 눈앞에 있는 것들을 다 먹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과식하게 되는 문제도 있고요. 입 안에서 저작기능, 치아나 이런 걸로 충분히 씹어주고 넘겨주면요. 그만큼 이 소화기관들이 일이 덜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몸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더부룩함이나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 위장관 질환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100번 씹기를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뭐 엄청 먹었어요 진짜. 수학인데 난 전적거리는 진짜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진짜 100번은 씹었고요. 100번 씹고 죽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100번 씹다가 30번밖에 못 씹었어요. 이미 사라졌죠? 시력도 없더라고요. 이거 내가 밥을 먹는 건지 아니면 근데 진짜 호주 씨는 그렇게 씹는 거를 진짜 늘리는 것만으로도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빨리 드셨기 때문에 그 15분 정도 이상 지나야지 그 포만감에 관련된 호르몬, 렙틴 호르몬들이나 이런 애들이 분비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큰 효과가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정말 많이 먹었어요. 최근에도 몸신의 탄생이라는 그런 의학 프로에서 100번 씹기를 한번 실천해 보시라라고 100번 씹기입니다. 네. 한번 음식을 한 입에 넣었을 때 한 입을 100번 씹고 나서 삼키는 거를 할 거예요. 네. 반 넘어갔는데 지금? 같이 드시는구나. 천천히 드시다 보면요. 진짜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간 건강 회복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8kg 정도를 되게 효과적으로 감량해 오셨는데요. 그분도 굉장히 빨리 드시던 분이었어요. 양이 줄고 그리고 소화나 이런 것들도 기능도 좋아지고 스피드, 타임이나 이런 것들이 뭐 지방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100번 씹기 말고도 책에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거울 앞에서 먹는 거라든지
혹은 내가 먹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본다든지 이런 거 보면 아, 내가 굉장히 허겁지겁 먹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거울은 다 있잖아요. 지금 요즘에는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도 다 촬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내가 얼마나 빠르게 먹는지라는 것들을 좀 한번 보시고 그거를 교정해 나가는 방법들을 하다 보면요, 다이어트 효과뿐만 아니라 소화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해지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많은 환자분들을 경험하셨으니까 어떤 어려움 네. 또는 어떤 부분에서 실패하거나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나요? 첫째는 루틴을 형성해 나가는 그 과정까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루틴이 되고 나면 사실은 어려울 것이 없는데요. 이제 루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첫 시작이다 보니까 아직 습관화가 되지 않아서 기존의 나쁜 습관들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사진을 찍는 그런 방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 이제 사진 볼까요? 하면 까먹고 못 찍었어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음식을 항상 먹기 전에 나 자신 진정하고 나 자신 진정해 항상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100번씩 씹어서 먹는 습관화를 들여야 된다.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너무나 당연해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는 그런 루틴들도 어느 정도 습관화되면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루틴 잡히면요, 그 다음에는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세요. 그냥 당연히 음식이 앞에 있을 때는 사진을 찍고 나 자신 진정하고 이제 천천히 씹어 먹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 하시는데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보통은 한 2-3주 정도만 딱 실천하시면 대부분은 또 습관을 잡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좀 괜찮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2-3주를 좀 견디던가요? 아니면 많이 실패하나요? 많은 분들이 2-3주 당연히 지나고 괜찮아 하세요. 저랑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매주 이제 저랑 보기 때문에 중간에 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잘 해오시는데요. 대부분은 잘 해오세요. 다만 또 제가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다이어트를 꾸준히 실패하셨던 분들을 보면은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과 안 하는 기간을 분리하는 것, 인생에서. 그리고 망쳤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루틴을 책에서도 소개했지만 루틴을 만드는 건 중요한데요. 루틴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강박은 버리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 있으세요. 예를 들면 오늘 먹었어요. 뭔가 일이 있다든지 혹은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먹었어요. 그러면 내일 안 먹고 내일부터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완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강박이 있는 환자분들은 오늘 망쳤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망쳤어요. 그래서 그냥 안 하고 왔어요. 이러시는 분들. 하루 한 끼 먹은 게 갑자기 오늘 망했어. 이번 주 망했어. 이렇게 돼버리고 이번 달 망했어. 혹은 이번 다이어트 망했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문제인 거죠. 꾸준히 잘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못 지키는 날도 있죠. 망쳤어. 그럼 이번 주 망친 거야. 그럼 막 가. 그냥 몰라. 막 먹어. 막 이렇게. 안 할래. 나는 올해부터는 뭐 매일 30분씩 뭐 달리기를 할 거야. 뭐 이런 분들도 만약에 하루 못 갔어요? 그럼 내일 가면 되죠. 그런데 망했어. 이제는 틀린 거야. 이제는 이 다짐은 지킬 수 없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그런 과정, 포기하는 과정만 없고 루틴이 깨졌다고 해서 완전히 포기해버리지 않는 거. 그냥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그런 것들만 경계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이제 실패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아요. 너무 완벽할 필요는 없다. 그럼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완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실패를 부추긴다고. 그럼요. 그래서 오히려 다이어트를 많이 실패하셨던 분들, 살이 찌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완벽을 추구하려고 저 사람 잘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편견이 좀 있잖아요. 선입견이 게으르다든지 아니면 둔하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속이 편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들이 오히려 너무 완벽을 추구한다든지 뭐 긴장도나 불안도가 높고 생각이 너무 많고 완벽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돼도 이거는 망쳤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포기하신다든지, 혹은 긴장도나 불안도가 높기 때문에 외부 활동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자극이 있는 외부보다는 계속 그냥 나만의 편안한 공간, 집이나 이런 곳 공간 안에 좀 같이 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이라든지 그런 문제들로 오히려 대사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살이 찌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요. 정립하는 건 중요하지만 루틴에 너무 집착하고 그것을 뭐 한 번, 두 번 못 지켰다고 해가지고 막 망쳤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